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까요? 나를 추억하며 사람들은 어떤 말을 서로 건넬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소설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 라는 사망 소식이 이반 일리치의 동료에게 전해집니다. 동료들은 모두 이반 일리치를 좋아했지만 사망 소식을 접하는 순간 그들은 머릿속으로 그의 죽음이 자신의 승진이나 자리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예의상 추도식에 참석하고 이망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조의를 표명해야 하는 일들에 귀찮아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이망인은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나올 국가의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기에 바빴고, 그의 친구들은 장례식이 어서 끝나 카드 놀이를 하러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하면서도 극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데 끔찍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반 일리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직 아버지를 둔 이반 일리치는 그 자신도 상류층의 삶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최고위층 사람들의 삶과 인생관을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것도 자신의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좋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 후 아내가 임신하자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가정 생활을 위한 의무를 무시한 채 이반 일리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나올수록 이반 일리치는 업무와 일거리를 수단 삼아 자신의 독립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점점 일 쪽에 두었고 그는 전보다도 일에 빠졌습니다. 명예욕도 전보다 강해졌죠. 그의 삶의 목적은 물질적 향락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서 그는 구질구질한 친구들과 친척을 멀리하고 자신과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새 집이 생기고 더 많은 봉급이 들어왔지만 이내 방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월급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바랄 게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반 일리치는 원해 모를 병에 걸려 급격히 몸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게 되어서야 자기 주위에 있는 위성과 기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 정말 죽는 건가? 그런데도 저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니. 아니, 아예 알고 싶지 않은 거겠지. 나를 딱하게 여기지도 않잖아. 즐기고 노느라 정신이 없군. 자기들도 어차피 죽을 텐데 참 태평스럽기도 하단 말이야. 멍청한 것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정말로 좋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또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기쁨들은 점점 더 하찮은 것으로 점점 더 추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생명력이라곤 전혀 없는 직장 생활에 열심히 공을 들이면서 또 돈 걱정을 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갔고 또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다. 한 걸음씩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산을 오른다고 보았지만 정확히 그만큼씩 삶은 내 발밑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지. 인생의 수단으로 삼으며 추구했던 모든 것들, 보여지기 위한 결혼, 사회적 위치를 위한 일, 겉멋 맡은 동료와의 교류, 모든 것들이 삶과 죽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이자 기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오직 자신의 수발을 드는 하인 게라신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기만 없이 죽음을 함께 바라봐주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죽기 1시간 전이 되어서야 이반 일리치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을 용서하며 죽음을 맞이하죠. 인생 교과서 톨스토이는 톨스토이를 자기 반성의 작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평생 일기를 쓰고 소설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반 일리치 죽음도 그 과정 중의 하나이죠. 톨스토이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삶은 짐승의 생애와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끝없이 되묻고 회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부정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잡힐 듯 하다가 잡히지 않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부질 없어질 때도 있고, 자기 절제적인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이반 일리치처럼 자신의 삶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하죠.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농민의 삶을 최고로 여겼지만 정작 본인은 귀족의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금욕을 중요시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내 외에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었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끝까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으며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문학적 명성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톨스토이는 자신이 써왔던 모든 문학 작품을 갑자기 부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상을 내세웠죠.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어떤 정답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조차 자신의 소설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죠. 톨스토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있더라도 모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태도입니다. 인생 교과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위대함은 사상 체계의 위대함에 있기보다 그 사상을 현실에서 스스로 실천해내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과 자기 반성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삶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보다 살아가는 일 자체에 더욱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문학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문학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죽음까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줍니다. 톨스토이는 마치 죽어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놀라운 묘사력과 통찰력으로 죽음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이것이 나의 죽음이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며 소설이 시작될까요? 메멘토 모리,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